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정말 지금까지 6차례 만났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인데, 정말 이 방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혈맹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간 장소 여러분들 퀴즈 드립니다. 어딜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항상 가장 공을 들인 곳,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의 상징적인 의미가 가득 차 있는 그곳입니다. 바로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이 일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실제 미국 현지 시각으로 이 국빈 방문의 공식 일정은 미국 현지 시각입니다. 26일 오늘 밤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정말 지금까지 6차례 만났던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인데, 정말 이 방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혈맹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국빈 방문으로는 무리한 일정일 수 있는 하루 전날 워싱턴 DC에 있는 6.25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함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바이든 대통령 질 바이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81세입니다. 그런데도 한국과의 동맹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 이러면서 그 일정들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도 방미 일정을 보시고 계신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가 더 많겠죠. 나이가 더 많습니다. 저보다는 한 윤석열 대통령 10살 정도 많으신데, 그런데 이 미국 가서 이 시차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 산책하는 장면도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비행기 내에서도 우리 수단 교민들을 한국으로까지 안전하게 수송시키는 이른바 프로미스, 약속이죠. 프로미스, 물론 영어 발음은 프라미스입니다. 프라미스인데 프로미스, 이 프로미스 작전을 비행기 내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챙기는 모습, 사실상 거의 잠을 못 잤다는 이야기. 비행기 안에서 공중에 또 시차 적응도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빡빡한 일정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70년 혈맹의 상징 참전 기념비에 섰습니다. 관련된 사진도 있을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 영원히 잊지 않겠다면서 찾았던 그곳, 바로 21만의 미국 용사들이 묻혀있는 알링턴 묘지도 참배했고요. 바로 지금 보시는 사진은 6.25 참전,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입니다. 자, 무려 81세의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금 추모의 의장대를 두고서 가슴에 손을 얹고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도 상당히 이번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듬뿍 드러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경여 고문님께서 좋아요 꼭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은 여러분들 무료입니다. 구독은 아시아투데이 배종찬의 여론돌직구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한미는 행동하는 동맹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안보를 강화했다, 그리고 신인도 태평양 질서 속에 한국과 미국이 더 끈끈하게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른바 가치동맹, 기술동맹, 안보동맹, 뛰어넘어서 이제는 경제동맹.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은 정말 피를 나눈 형제지간과 같은 그런
이 끈끈한 동맹으로서의 우위를 다지고 협력을 약속하는 바로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오늘 밤에 열리게 되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까지도 다 구경을 하겠죠. 바로 이 달걀 모양처럼 생겨있는 역대 미국 대통령의 영혼이 녹아있는 정치적인 유산이 녹아있는 바로 그 오벌 오피스에서도 서로 한담을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환대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 해 5월입니다. 5월에 전쟁기념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소개할 때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결혼 잘했구려 그려. 그죠?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정말 끈끈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마치 한 번 본 사람들이 아닌 여러 번 만났던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미국과 한국과 미국의 그 끈끈한 관계를 그대로 보여준 장면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참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 바로 핵 자산의 공유입니다. 지금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도발에 정신이 나가 있죠. 지금 뭐 어느 곳에서도 추진체를 발사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 그러니까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뭐 도보다리 대화, 판문점 선언, 그리고 백두산에서 노래 부르고 온갖 이른바 이것을 우리는 교원영색이라고 합니다. 교원영색. 온갖 어지러운 말로 빛을 흐리게 멜롱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추고 남북한 관계가 이렇게 좋을 때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개성에 있는 우리 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합니다. 철거도 아니에요. 폭발을 해요. 그건 정말 친구의 심장을 후벼 파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왜? 한국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믿고 건물까지 지어줬는데 그 건물을 폭발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선물을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폭발을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군사 위성도 쏘겠다. 핵실험도 언제든 할 태세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북한 인민들은 쫄쫄 굶고 있고 독재 권력에 충성하는 몇몇 집단들만 호의호식하는 바로 그 나라 북한입니다. 이 북한에서 일본도 위협하고 미국도 위협하죠. 실제 이 미사일이 한 10,000m 정도 사정거리, 이른바 ICBM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인터컨티넨탈 볼리스틱 미사일. 이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미국과의 전략적 자산의 공유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번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따로 한미 정상회담의 문건 외에 따로 서로 간의 방위를, 마치 상호 방위 조약, 우리가 말하는 한쪽이 침범을 당했을 때 자동적으로 내 나라처럼 방어를 해주고 적의 공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을 하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더 굳건히 해 나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하게 이번에는 상호 방위에 대한 별도의 문건까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